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보내주신 자료들 있잖아요. 이걸 보면서 집이라는 공간,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거기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,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죠. 여기에 대해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, 단순히 그냥 집에 계속 있는다,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익숙한 곳에서 좀 더 안전하게 또 독립적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, 이런 고민인 거죠. 네.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개인적인 경험담도 있고 전문가 조언, 아니면 기술적인 해결책까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. 그렇죠.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, 또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,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.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와닿는 건 그거 같아요. 집이 그냥 건물이 아니다. 내 삶이랑 추억이 다 담겨 있다 이런 거요. 아, 네네. 자료에 나온 그 75세 김영숙 할머니, 가명이지만요. 그분 이야기 보면 손재 묻은 가구라던가 직접 가꾼 정원 같은 거요. 맞아요. 그게 진짜 강력한 사례죠. 집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하고 딱 연결되는지 보여주잖아요. 그냥 편해서 살고 싶다. 이걸 넘어서는 거죠. 그렇죠. 공간 자체가 기억이고 역사니까. 네.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, 이게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원하는 뭐랄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.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. 집을 떠난다는 건 정말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그런 느낌일 수 있죠. 정말 공감이 가네요. 근데 또 감성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현실적인 문제들, 안전 문제 같은 거요. 근데 특히 흥미로운 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. 이런 작은 개선들이 실제로 낙상률을 얼마나 줄이는지 그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데이터가 있어요? 네. 예를 들면 욕실 안전 손잡이 하나만 제대로 설치해도 그 심각한 부상 위험이 수십 %나 감소한다.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. 와, 수십 %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셈이죠. 그렇군요. 와,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. 그냥 있으면 좋지 이 정도 생각했는데, 그리고 또 조절 가능한 싱크대 높이나 거실 동선 확보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잖아요. 그것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. 맞아요. 그게 다 이제 사려 깊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사용자의 어떤 신체 변화 같은 걸 고려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. 네, 큰 공사 아니더라도요. 그렇죠. 지자체에서 주택 개조 지원해주는 사업 정보 같은 것도 꽤 유용하고요. 근데 이런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넘어서 요즘엔 또 기술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 에이지 테크요. 인공지능 스피터한테 날씨 물어보고 약 먹을 시간 알림받고 하는 그 할머니 사례.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. 네네. 기술이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에이지테크가 단순히 편리함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방하고 안심을 주는 영역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. 예방이요? 네. 자료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냥 넘어졌을 때 알려주는 낙상 감지 센서, 이걸 넘어서서 사용자의 걸음걸이 패턴 변화 같은 걸 분석해서 낙상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. 그런 기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와, 예측까지요? 그건 진짜 놀라운데요. 그냥 일이 터지고 나서 반응하는 게 아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음성 인식으로 집안 조명이나 이런 거 제어하는 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집안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찾아주는 거고요. 그럼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자료도 좀 있었나요? 네, 일부 자료에서는요, 오히려 복잡한 스마트홈 시스템보다는 스마트 스피커로 간단한 알림 받거나 아니면 영상 통화하는 거, 이런 비교적 단순한 기술들이 초기에 외로움 줄이고 일상생활 유지하는 데는 더 큰 영향을 준다.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결국 중요한 건 기술 자체의 복잡함보다는 필요한 기능을 얼마나 쉽게 쓰게 하느냐.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네, 맞는 말씀이네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바람이 될 수 있겠다. 이런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정서적인 안정감도 챙기고 또 안전하게 환경도 개선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술의 도움도 좀 받고요. 이게 비단 노년층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우리 모두의 미래랑 연결된 지문인 거죠. 맞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이 결국 보여주는 건
집을 잘 가꾸고 개선하는 것이 곧 삶의 질을 되찾고 또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 같아요. 네, 환경과 기술이 개인의 필요에 잘 맞춰서 이렇게 조화롭게 지원될 때 진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능해지는 거겠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미래의 나를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? 단순히 그냥 머무는 곳, 이걸 넘어서서요, 나의 변화하는 필요를 잘 품어주고, 또 나의 독립적인 삶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면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을 좀 상상해보고 또 준비해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